대해서는 끝자락에 들어야 제맛이지만 정론 정필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더자유일보의 곽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혁명 동지 여러분, 한 해가 전무입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올 한 해 정치권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내년 총선도 얘기하니까 잠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12월 27일이죠. 어제 하루에도 억장이 무너지고 우라통이 치미는 사건이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가족 사기단 조국이 구속영장 끝났죠. 태양관 비리 허일에 그냥 기각됐죠. 자, 국회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그냥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 상정해놨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갑자기 서울 수도권 부동산 공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망가지고 사회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 구속을 시켰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판사의 그 결정문을 한번 보세요. 죄도 있고 죄도 인정했고 죄질도 아주 나쁜데 도망가고 뭐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으니까 풀어준다. 그럼 우리 박 대통령 죄가 있어서 지금 구속시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할 때가 있습니까? 자, 사법부 없습니다. 사법정이 사라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예 그냥 지시한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공수처법안 통과됩니다. 자, 국회 사흘짜리 국회를 열거든요. 지금 오늘 밤 12시면은 이번 임시국회 몇 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부터 18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끝나고 내일 쉬고 월요일날 30일날 오후 2시에 본회의 개회하면은 또 공수처 법안 땅땅땅 두드립니다. 끝났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자, 2대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2대 악법 결과적으로 다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 뭐 농성도 하고 누구는 뭐 단식도 했고 자기 집회도 했는데, 자, 2대 악법 다 통과됐으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108명 의원들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투정했다고 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23일날 월요일날 저기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총괄본부장이 이재호입니다. 거기에 이명박이 고봉들 친이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배신 때리고 못된 소리 하던 전여욱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국민통합연대입니까? 국민분열연대지. 나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몽땅 우리 대통령 탄핵시킨 세력들, 그리고 내각제 추진하는 세력들, 그 이명박 친이계 몽땅 거기 다 모였지 않습니까? 지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다 커밍아웃 했어요. 그거 몽땅 잡아다가 썰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총선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우파가 내년에 과반수 얻자 그럽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꼼수를 하나 또 찾아냈어. 비례한국당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비례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거기 비례대표 1번도 등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이라 생각합니다. 자, 꼼수에는 꼼수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꼼수에는 우리 야당은 정정당당한 정도로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 1월 아마 중순 설 앞두고 이합 집산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우파가 과반수를 넣고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 구출을 하고 그런 비장의 카드를
우리 조원진, 홍문종 두 대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연초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탄핵 세력이 54명이 아직도 같이 섞여 있는 저 자유한국당을 우리 우파의 간판으로 내가지고 내년 선거에서 과반수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좌파 연대, 좌익 연대, 문재인이라면은 우리는 결국 탄핵 무효를 표방하는 탄핵 무효 신당이 하나 나와서 결국 박근혜 대 문재인의 승부로 끌고 가야지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 해를 해본다면 정말 아쉬운 게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크리스마스 전에 우린 나오시는 걸 기대했는데 못 나오셨습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내다바이를 친 기분도 듭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이 좌빨 정부의 양심을 한번 기대해봤는데, 얘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이라든가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라든가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마음대로 이놈들이 잡았다 넣었다, 나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또 기대합시다. 내년 1월 음력 설을 앞두고 그래도 대통령이 나오셔서 떡국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참 중심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저 문재인을 못 끌어내린 겁니다. 못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10월 3일 개천절 대집회, 10월 9일 대집회 때 우리 300만 애국 시민들이 도심을 꽉 메우고 문재인이 거의 끌어낼 뻔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 시민의 분노를 보여줬, 우리의 정의로운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어느 시점에선가 문제가 터지면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한번 표출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한 김정은 평정 작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발을 하고 싶었는데도 도발을 못하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인가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뭔가 연말에 또 뭐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년사를 하고 1월 8일이 김정은이 생일입니다. 내년 초에 뭔가 지금 로켓을 쏜다, 뭐 인공위성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뉴스를 받아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당국에 대해서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즉각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 승인을 내려놨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하는 사전 승인을 이미 받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전략 정찰기 최소한 2대 이상이 북한을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길어봤자 한 2주일, 내년 2월 3일 본격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에 1월 중순, 길어봤자 2주 3주 이내에 북한에 대한 어떠한 미군의 접수 내지는 평정 작업의 결과가 우리 눈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중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최소한으로 봐도 11월 중순 이후에 북한의 평양 내부의 정세는 뭔가
이상한 변화의 조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김정은 3대 세습 영생조에 대한 미군의 접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비핵화 작업이 시작되는 그날 문재인 정권도 동시에 무너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투쟁은 내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애국 동지님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내년에 더욱더 열심한 힘찬 투쟁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